제가 자동 항법 장치를 말씀드렸죠. 전 세계를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군사용과 상업용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 안에서도 자동 로봇이 이제 가면은 건물을 사진 방식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서 하거나 전파를 쏘거나 자동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없는 것, 이동할 수 있는 것, 이동할 수 없는 것, 또는 해서 되는 것, 가능한 것,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매칭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돼. 이건 이제 구분해서 하면 되죠.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보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넣어주는 가로세 드리브 하면 안 됩니다. 건물 그렇게 뚫고 가면 직선 거리지만 건물을 뚫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명령어로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야지 같은데 전혀 시도에 나오지 않은 야지 같은데도 가면은 이렇게 이쪽은 절벽이니까 떨어진다. 이런 게 지금 이동 가능한 거 가능하지 않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고도의 정찰 장산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쪽 쪽에 있지 않아도 상대방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전파로 가르쳐주면은 수정하여서 그쪽을 추적하여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시야 거리에 있다 그러면 카메라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전파를 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적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정보 이동 명령 이런 또는 저장 연산을 위치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방식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100만 개다 그러면 주소가 필요하겠죠. 좌표와 숫자 방식의 주소를 쓰고 그에 따라서 이동 경로 도로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을 얘기하자면 도로를 타는 거겠죠. 정보 이동 도로를 타서 어느 쪽 도로를 할 것인지 매우 정교하게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동영상 100개다 그러면 100개로 이렇게 동영상은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거나 1000개로 쪼개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1년분을 붙여서 각각의 정보 도로를 타고 어떤 도로를 탈지 또는 이 도로를 탔다가 사다리 타기식으로 저 도로를 탔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다리 타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 다음에 다시 재조립하기 위해서 1년 번호나 또는 암호 설정, 보안 문제를 위해서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군의 어떤 군사 무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 파악해서 1cm는 0.1cm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0.00001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도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보게 된다. 몇 cm, 몇 cm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카메라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이런 세계 이거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하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도 이것도 그렇죠. 기존의 GPS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람의 몸체 안에서 우리 영상 촬영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각 정확히 촬영한다면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것과 정확한 것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군사 무기에서도 매우 정밀한 군사 무기와 군사 무기지 않은 상대방을 갖다가 전투기 싸움이다 아니면 전쟁할 때도 지느냐 이기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군사 무기에서도 앞으로 탑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좌표와 숫자 방식은 정확한 무기와 정확하지 않은 무기의 차이는 매우 정밀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저격수총이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상대가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 개의 저격수총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쏘신 여러 개의 전투기나 또는 드론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동일한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드론에 탑재하고 있는 무기가 제한되거나 이랬을 때 공동으로 그쪽을 쏘는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겠다. 또는 자주포에서 쏘는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과 전투기에서 또는 드론에서는 쏴배속이 똑같으면 동일한 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서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나 미사일 종류도
그랬겠죠.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고도의 정찰 자산이 얘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동 표적에다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면 같은 좌표 수자 방식 갖고 있으면 그걸 위치를 가르쳐주면 그걸 추적하여서 내가 이렇게 일일이 레이더로 그걸 탐색을 하거나 이렇게 그쪽을 몰라도 모를 수 있잖아요. 정보를 그쪽을 상대방에 보이지 않아도 무기가 그쪽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전파도 앞으로 이동통신이나 아니면 유성통신 전파도 A사 레이더 같은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세계의 차이,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쏜다 전파를 말이 안 되죠. 동쪽에 있다 그러면 동쪽 어디 지점이 어디 있다가 정확히 전파를 쏜다면 성공률이 높겠죠. 이런 방식으로 A사 레이더도 모든 전파 쏠 때도 이 기술을 가진다. 드론이다 그러면 이게 스틱으로 조정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펜 방식이든 뭐든 음성으로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도 해도 되는데 좌표를 찍어준다면 그쪽을 5군데다가 그쪽 지역을 뱅뱅 돌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항공 촬영을 하거나 감시하거나 할 수 있겠죠. 하마의 제자리 비행하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바람이나 이런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그쪽을 동일하게 촬영하는 이런 방식을 뮤비 찍는다. 뮤비를 찍으면 상대방이 뮤비 찍는데 어떤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다. 뮤비 주인공 그것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드론이 카메라 촬영 그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주는 거. 이걸 기능을 가지고 로봇이 주인을 인식하거나 얼굴 음성 인식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제가 이제 현관문 현관문 디지털 키에서도 주인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특정 동작을 인식하거나 그래서 암호로 들어가거나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 음성으로 인식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할 때도 상대방은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드론을 조종할 때 어떤 전파를 사용했느냐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위성통신이다 그러면 레이저 발사한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각각 섞어서 묶어서 쏘면 보다 환자 의지 보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간다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전파를 묶어서 쏜다 이 개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통신 방법으로서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가고 전자전 A사 레이더에서도 전자전에 서로 파워가 틀립니다. 땅 상대방 전투기에 맞거나 이러면 강한 융합 현상이나 강한 열을 발생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전투기 기판을 태운다든 이런 현상이 이걸로 이제 지상 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 전투기나 레이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자전에서도 능하다 이 방식은 파워가 세다는 거죠. 레이저 시각 장치다 하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서 도복의 초점 방식 몇 개를 참여를 할지 해서 정밀한 가공 정밀한 열도 이렇게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중 레이저 나오는 게 빛의 사이즈가 대중소다가 숫자리가 많아져서 몇 개를 참여할지를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열을 계산하거나 깊이를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 거기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저 가공하는 데는 좌파 수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빛을 사이즈를 조절해서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가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요.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은 반도체 CPU, GPU 제가 모든 반도체에서 통신칩만 할 거다 아니라 AP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소자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일꾼의 숫자를 늘려서 정보를 분산 처리해서 동영상 100개의 통신도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저장하거나 연산하고 나중에 1년 번호를 탑재하고 다시 재조립한다. 정보를 분산해서 하려면 그렇죠. 일꾼이 많아지니까 CPU도 대중소로 만들어 최대한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 CPU에다가 어떤 GPU 개념의 병렬 처리하는 그런 CPU를 새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같이 결합한 존재. 기존에 직렬 처리 좀 강한 거, 병렬 처리 강한 걸 섞어서 CPU로 만들어 원칩으로 만들거나 마더보드 위에 떨어져서 만들거나 해서 그걸 AI 칩으로 만든다.
카이스트에서도 이 기술 쓰지 마세요.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독창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카이스트에서도 어떤 동영상을 어저께인가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렬 처리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는 카이스트에서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죠. 그때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각 정부의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정부의 기관체 광고를 많이 내시는지. 그 다음에 YTN에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현대 기아차, 자동차 배터리에 격벽 처리하는 거, 냉난방 처리, 그 다음에 비행체 왼쪽 오른쪽에 조향을 이렇게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기가 됐든 소기가 됐든 에너지를 틀리게 줘서 좌우의 조향을 틀리게,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오른쪽으로만 해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변 프로펠러를 이게 그대로 하시더라고. 정말 지적재산권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놀랍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들어온 삼성전자 현관문 전파했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탑재를 해서 현관문 여는데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에 그거 사용하시는 거 제 기술입니다. ISD에서도 제 기술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광고하셨죠. 현대기아차도 제 광고하셨고 하나 A사례에다도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광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YTN의 어떤 부산대 광메카트리우스 김창석 교수팀도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 전파를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쏴가지고 다시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게 통신 방법인데 이걸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서로 파형이 된 AM, FM 라디오를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송신까지 같이 하면 이게 통신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가지 전파를, 라디오 전체를 다 틀어놓으신 분 없으시죠? 설계가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10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면 통신 채널이 된다. 스마트폰에서도 KT고 SKT고 회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라면 안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100개 있으면 된다.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 통신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신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위성통신에도 모든 통신기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거나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TV 리모컨 또는 조명 방식, 조명 조절할 때도 2층에 있다.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틀리게 조정하는 이런 방법. 그것을 무한 확장이 가능한데 1-1, 1-2, 1-3 이렇게 1-2, 1-2, 3 이런 식으로 무한 창출 가능합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기술 구조를 정하죠. TV 리모컨을 조정하거나 이런 조명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기기도 다 가능하고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조정하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는 거. 다이너마이트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나 이런 것들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고, 폭탄, 슈리탄 같은 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자주포 폭탄도 전파 방식이거나 또 타이머를 따라서 동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터지면 유력이 상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주폭탄, 항공폭탄 한 포탄에서 떨어질 때 타이머를 따라서 일단 동시에 터지게 하면 유력이 동시에 날아가니까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항공폭탄도 특정한 시간대에 정확히 터지게 한다면 유력이 극대화되죠. 그 같은 방법도 저기서 안에 이제 콩알탕 같은 거기다가 콩알탕 같은 것을 뭐 이렇게 항공폭탄에서 한 개당 10,000개 들어간다, 20만 개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다가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터뜨리는 거죠. 박격포 안에다가 이렇게 콩알탄 넣어가지고 100 터지면 유력이 상당하겠죠. 그죠? 불바다 될 거 아니에요. 유탄 발사기에 또 고폭탄, 슈리탄 안에도 넣을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제 기술을 너무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항법 장치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얘기하고 이제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법 장치를 얘기할 때 전세기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우주에서도 가능하고요.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동 위치를 예상되는 위치,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요격할 수도 있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틱으로 조정할 게 아니라 사전 좌표 방식으로 5군데에 이렇게 알아서 거기 이렇게 농약을 뿌리거나 뮤비를 촬영하거나 특정 상대방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사람 뮤비 촬영한 사람이 위치 추적기 갖고 있으면 걔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거나, 장난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장난감 같은데 뭐 손오공 같은데 업체 있잖아요. 장난감 업체 그런 데서 그렇고 이렇게 위치 추적기 갖고 있으면 주인 인식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걔네만 따라다니는 로봇 강아지다. 강아지도 아니어도 되잖아요. 고릴라도 되고요. 뭐 강아지 차량도 되죠. 미니 장난감 차량 따라다니는 거 재밌죠. 청소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집안 청소기. 또는 그 사람의 주인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지문 인식도 되겠죠. 지문 인식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인식해서 그날의 특정 암호를 딱 정해가지고 걔만 따라다니도록, 뭐 로봇이 이제 병사가 그 로봇을 움직여야 될 때 그날의 암호를 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인 인식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드론 로봇이 이제 킬 로봇이다, 이렇게 킬하는 로봇이다 그랬을 때 아군 식별 장치를 갖고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이런 기술도 나오게 됩니다. 특정 목표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5군데 딱 찍어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 그쪽만 이렇게 농약을 치게 하거나 그쪽만 공격하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대를 따라서 30분 후에는 이 위치로 가라고 이렇게 조정해 놓을 수 없을까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시간 후에는 이 목표로 가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이런 기술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드론뿐만 아니라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배달 로봇이다 그러면 야 이게 5군데 배달하고 가. 로봇 호텔 로봇인데 이 방에 5군데 배달하고 가.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경로를 지정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뭐 이렇게 경로, 그다음에 벽 뚫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동할 수 있는 것과 나갈 수 없는 것을 가르쳐. 또는 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각각 어떤 틀리게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유모차 탄 사람, 유모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각각 대응하는 그런 세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일단은 타이머 같은 것이 있어서 위치별로 내가 5군데를 위치를 정해줬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렌터카다. 렌터카인데 빌려주고 걔가 탔어요. 고객이 탔고 가뒀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도로 경로를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로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막히면 다른 쪽으로 경로를 선택하도록 경로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렌터카가 돌아옵니다. 로봇 청소기 집에 있죠. 이게 원반영으로 청소할 때도 지가 아무데나 청소해. 답답하죠. 딱 그쪽만 청소하면 좋은데 그냥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려면 진공청소기 내가 밀어서 청소하는 게 낫지. 좌표 숫자 방식으로 집에 인식하면 편 방식으로 그쪽만 구역을 청소하도록 딱 지정하면 그쪽만 청소하고 모기지 지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술 구조가 이해가시죠? 현재 있는 어떤 로봇 청소기를 자동 청소하는 거를 스틱 조정으로 해가지고 어른 게임기, 어린아이도 게임하세요. 아들아 청소 좀 하면 척척 되게 이쪽을 딱 청소하고 이렇게 딱 재밌잖아. 어른 장난감이나 어린아이 장난감. 이런 방식의 로봇 청소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항법 장치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로봇도 이렇게 이것을 음성 명령도 가지고 펜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좌표 수주를 찍어서 자동 항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타이머를 달아서 1시간 후에는 저쪽 지역을 가라. 이걸 공격하고 나서 1시간 후에 군사적인 목표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그쪽 잡혀 가서 또 공격을 하고, 이 목표에서는 미사일을 쏴라. 저 목표에서는 기관총을 쏴라. 이렇게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해놓을 수도 있겠네요.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노인 환자,
할머니다. 그래 걸음이 느리니까 좀 더 멀찍이 떠서 멈춘다. 이게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돌발 행동을 해서 이제 그때 뭐 안전빵으로 좀 더 일찍 멈춘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명령을 각각 틀리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제가 개발한 것으로서 뭐 GPS 방식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스스로 좌표와 숫자를 짜서 이동 가능도가 가능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각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다, 가로수다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GPS 방식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벤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제가 이렇게 그 숫자가 전 세계 공통으로 써야 돼. 그럼 이거를 공통으로 언어로 만들 수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74, 68, 27 이렇게 28 이렇게 했다. 임의대로 번호 방식. 전 세계 이걸 공통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각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 의미에 해당되는 언어를 공통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 공통 국제 언어가 되는데요. 숫자는 무한 창출 가능해요. 27-1, 27-2, 이렇게 27-1, 21-2 이런 식으로 숫자는 무한 창출이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이것이 동시에 사람의 언어가 되죠. 여행객도 이 숫자만 알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숫자를 대면 상대방도 알아듣고 그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대화를 하거나 문서로 써놓을 수도 있겠죠. 컴퓨터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언어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해당되는 언어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68이더라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건데 전 세계 공통으로 군행 같은 특수한 기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다. 공격하라는 명령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압축 전송을 한다. 또는 저장을 한다. 정보 파일을. 그러면 이것도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보단 68이 훨씬 낫겠죠. 되게 짧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68인데 100분의 1로 줄여서 6조 이만하게 보이게 그럼 더 압축 저장이 가능. 이만하게 보이는 것을 사진을 촬영을 해요. 사진을 촬영해서 10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한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놔요. 숫자를 68에서 쭉 나열하고 다시 사진 촬영을 착하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컴퓨터는 현미경 구조를 갖고 있다 했을 때 딱 다 보이죠. 압축 저장을 한다면 이만한 68이란 걸 이만한 크기로 하는 거하고 티끌만하게 하는 거라서 그 차이가 압축 전송의 차이가 정보량이 차게 틀리겠죠. 그럼 그거를 사진 촬영을 해서 다시 더 적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숫자를 68도 있고 뭐 이런 숫자가 줄을 놔야 되는데 그걸 사진 촬영으로 찰칵해서 다시 줄여요. 그럼 이게 압축 저장이 되는 압축 전송이 될 수 있는 압축 전송 그다음에 이게 저장까지도 엄청 음성 같은 것도 주파수 분석을 통해 숫자로 표시하고 또 음성을 숫자로 이렇게 이 방식으로 똑같이 압축해서 압축 전송 저장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그럼 정보가 되게 작은 단위로 저장이 되거나 전송할 수 있어서 뭐 송전 정보가 전송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홈캠 같은 거를 중국에서 본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 전용 단말기 제도를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내 스마트폰이다 연동된 기업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지 자체 전파망이든지 전용 단말기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할 때 전용 단말기 그 방식을 둬서 이것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물론 해킹 뚫려면 다 뚫겠죠. 근데 이거가 있으면 전용 단말기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인해서 드론 조정한다 그러면 전용 단말기 로봇 조종할 때도 전용 단말기 이것이 뭐가 됐든 주인 인식 기능도 둘 수 있고 그날의 암고도 둘 수 있겠죠. 드론 조종할 때 서로 파행이틀 여러 개 전파를 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데 삼성페이에서
제 방식을 쓰시더라. 전파에다가 암호 달아가지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걸로 현관문 개폐하고 자동차 개폐를 하시더라고. 제 방식인데 그건 제 방식입니다. 전파에다 숫자 달아서 이것은 숫자나 이렇게 일련 번호 이렇게 뭐 암호를 달아서 문자도 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그것이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고 저기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여러 단계를 두는 거예요. 전용 단말기 제도를 줄 수도 있고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도 뭐 전용 단말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투기끼리도 전용 단말기 통신할 때도 전용 단말기 제도를 줄 수 있겠습니다. 파야라면 또 얼마든지 파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이렇게 홈캠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내 전용 단말기 들어오더라도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면 암호를 풀어야지 이거 파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메일을 갖다 주고받아. 이메일을 서로 간에 이렇게 이메일에도 암호 기능을 줘가지고 이메일을 암호를 넣어야지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내 동영상 사진 문서에 다 각각 암호를 자기가 설정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전체 갤러리 전체를 못 보게 하거나 카메라 촬영 아예 손대지도 못하게 암호를 설정하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에서도 주인 얼굴을 인식을 한다든지 나위에는 쓸 수 못하게 그런 장치를 뜰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그날의 암호를 준다든지 회사 출입할 때도 그날의 암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 얼굴 인식 기능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목소리 인식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매번 수천 개나 되는 동영상에 매번 캠페인성으로 넣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